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조선시대에 쓰인 훈민가라는 시조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훈민가,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훈적인 성격이 큰 작품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였으니까 작품에는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겠죠. 작품을 감상해보고 당시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오늘날에는 이러한 가치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가는 정철이라는 분이 쓴 작품입니다. 정철은 당시 강원도 관찰사였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쓰게 된 것이죠. 훈민가는 총 16개의 시조가 연달아 이어진 연시조입니다. 그중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제4수, 제13수, 제16수를 중심으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수입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 어버이,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섬기는 일을 다하여라. 부모님을 섬기는 일, 효도를 말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 한다. 효도를 해야 한다. 계실 때 잘해라. 지나간 후면 애다입다. 어찌하리. 이때 지나간 후는 언제를 말할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때를 말하겠죠. 애답다는 건 애달프다. 마음이 안타깝고 쓰라린 감정을 말하는데요.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그 후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한다고 해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여기서 고쳐 못한다는 건 다시 못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은 효도뿐이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라. 돌아가시면 아무리 슬퍼한들, 안타까워한들, 아무리 그리워한들,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 이런 교훈을 전달하고 있네요. 다음은 제13수입니다.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샌다는 건 날이 샜다, 날이 밝았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날이 밝았다. 호미 메고 가자꾸나. 호미 아세요, 여러분? 호미는 농기구인데 삼각형 모양의 머리를 하고 있는데 끝 부분이 되게 뾰족해서 뭔가를 캘 때 주로 쓰는 농기구예요. 호미를 메고 어디를 가겠어요? 당연히 일하러 가겠죠. 자, 아침이다. 일하러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 논 다 메거든 네 논 좀 메어주마. 말 그대로 여기서 맨다는 건 김매기를 말하는 건데 논밭에 잡초를 뽑는 일을 말해요. 내 거 논 다 매면 너 거 논도 메어줄게. 내 거 일 다 끝나면 너의 일까지 도와줄게.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올 길에 뿡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스라.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냥 오지 말고 우리 뽕도 따보자. 여기서 뽕은 뽕나무의 잎을 말하는 건데 누에의 먹이로 쓰인다고 하네요. 누에는 누에 나방의 애벌레인데 누에가 번데기로 변할 때 씨를 토하면서 자기 몸을 둘러싸는데 그게 마치 동글동글한 집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걸 누에고치라고 하는데 이 누에고치가 씨를 뽑아내는 원료가 된다고 해요. 뽕잎을 따서 누에를 먹이면 누에가 얼른 클 거고 그러면 실도 더 많이 뽑아내고 그러겠죠. 실로 옷감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 13수에서는 열심히 일해라 하는 근면함과
서로 도우면서 지내자라는 상부상조의 가치를 교훈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수입니다. 이고 진 저 늙으니 짐 풀어 나를 주오. 한 노인이 짐을 이고 지고 걸어가고 있었나 봐요. 그 노인에게 말합니다. 그 짐 저 주세요.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젊은 나는 돌을 들어도 무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짐을 저 주시라. 제가 들여드리겠다. 뭐 이런 거죠. 늙기도 서러라거든 짐을 조차 지실까? 늙으신 것도 서러우실 텐데, 늙으신 것도 마음 아프실 텐데, 짐까지 지십니까?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노인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교훈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조의 표현상의 특징과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가자스라, 보자스라. 표현이 굉장히 낯설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쓰이지 않는 표현인데, 이게 현대어로 풀이하면 가작구나, 보작구나와 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명령형이라는 건 너 이거 해라 하고 시키는 걸 말하고 청유형이라는 건 우리 같이 이거 하자와 같이 권유하는 걸 말해요. 이 작품은 뭐뭐 하여라와 같은 명령형 표현과 뭐뭐 하자꾸나와 같은 청유형 표현으로 끝맺음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작품에서 주는 교훈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쉬운 언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인데요. 이 작품의 제목이 뭐였죠? 훈민가,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 그러니까 이 작품의 청자는 의도적으로 이미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백성의 눈높이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훨씬 더 강한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강원도 관찰사였던 정철. 당시에는 수직적인 위계질서가 있던 신분사회였는데 정철이라는 분과 같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그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는 걸 이용해서 여러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훈계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철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이러한 교훈적인 내용을 담아서 노래를 만듭니다. 시조라는 건 조선시대 당시에는 이렇게 글로 접하는 읽는 문학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향유하는 문학이었어요. 따라서 백성들이 이 훈민가라는 노래를 스스로 부르면서 고운 심성을 기르도록 유도한 거죠. 다시 말해서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이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을 몸에 새길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내용상의 특징, 이 작품에서 작가 정철이 권유하고 있는 행동, 즉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4수에서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 한다, 즉 효도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3수에서는 날이 새면 호미를 메고 나가자, 근면의 가치, 내 논을 다 메면 다른 사람의 논을 메어주자,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훈민가를 통해서 농사일의 근면함과 상부상조의 가치를 추구하였다는 점을 통해서 우리는 당대 백성들의 삶에서 농업이라는 게 중심을 이루고 있었구나라는 당시의 삶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수에서는 노인의 짐을 들어주는 행동, 즉 노인 공경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돌이켜볼까요? 조선시대에 쓰인 작품인 훈민가에서 강조하는 가치, 효도, 근면, 상부상조, 노인 공경의 가치. 오늘날에는 어떤가요?
이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치들은 오늘날에는 필요 없는 가치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작품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삶의 가치들은 여전히 중요하고 늘 존중받아야 마땅한 가치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말 기억하나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보다 수백 년 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깨달음을 얻곤 합니다. 시대가 변할지라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보편성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아마 우리가 시대를 초월하여서 고전 문학을 감상해야 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간단하게 교과서에 실린 부분만을 중심으로 정철의 훈민가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